안녕하세요. 10월 28일. 드디어 이제 이번 주가 10월에도 마지막 주고 또 11월을 걸쳐 있는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을 또 뒤로 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넘어서 이제 11월 달 가면 이제 초겨울하고 가을이 마지막이 이렇게 걸쳐 있는 달이 아닌가요? 또 11월은 또 휴일이 없기 때문에 빠듯하게 이제 한 달을 잘 보내셔야 돼요. 알뜰하게 보내셔야 또 12월이 우리 알죠? 12월은 또 연말 연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뜬 마음. 자, 이런 들뜬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렇게 벌써 11월, 10월 28일이네요. 월요일.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죠. 뭐 이런 세상이 흘러가도 매일매일 해야 할 건 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 자, 여러분 이제 습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매일매일 쌓이니까 한동안 어느 정도 모르게 내 실력, 내 헌법 이게 계속 간다는 거 아마 간접적으로라도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문제 바로 헌법 14조 주거의 자유에서 5차에서 분리된 5차 개헌 때 분리된 거주 이전의 자유 살펴볼게요. 24년 국가지 7급 문제에서요. 거주 이전의 자유 7번 문제였어요. 자, 한번 그냥 거주 이전의 자유 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은 원래 주거의 자유에서 독립된 거죠. 주거의 자유. 저거는 16조예요. 자, 일단은 16조에는 주거에 관한 정적인 자유와 동적인 자유. 그러니까 주거에 관한 대상인 주거를 주거에 관한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 있고요. 주거의 개념과 그다음에 동적인 건 이걸 이동, 주거를 대상으로 이동하는 동적인 자유가. 그런데 요 동적인 자유만 언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적인 자유만 쭉 해갖고 퉁 튕겨 나간 게 바로 14조. 자, 거주 이전의 자유다. 이렇게 분리돼서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언제다? 5차. 자, 30가국 때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 이동.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지가 될 대상으로, 주거지가를 대상으로. 자, 이동을 하는 거지.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동.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 결정권은 없어요. 오로지 이동의 자유. 근데 이 이동이 자, 국가 경계 이걸 넘나다니는 이동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이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또 국적 이탈 이런 자유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무국적의 자유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움직이지 않다 이런 건 없죠. 또 주체면에서 볼 때 국민은 입국 출국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 자, 북한 주민도 아직까지 북한 주민도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인은 아이고 입국의 자유는 없다. 출국의 자유만 있다. 또 거기다 법인은 당연히 입국도 자 한번도 해외 이주 이사 뭐 이런 것들 다 당연히 자유의 주체가 된다. 법인도 여러분 삼성도 이사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거의 자유에는 후단에 또 영장에 관한 문제가 영장 주거 압수수색 영장은 12조 3항이 아니라 영장 제도가 여기. 그래서 16조에는 따로 있지만 뭐 거기에 이동의 자유는 그건 당연히 없어요. 이건 기본이어야 돼. 기본.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대상은요.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서울광장이라든지 이거는 주거지가 대상이 안 된다. 또 일시적으로 사용해도 호텔방도 주거지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서울광장을 이동할 자유는 당연히 거주 이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뭐 많은 내용을 갖거나 뭐 그런 내용을 갖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서울광장이나 도로 위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대상이 이동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주거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지가 될 것을 전제로 왔다리 갔다리 이동의 자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판례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자, 볼게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법인도 그래서 바로 1번 질문이 나오는 거야. 옳은 것인데 법인이 이렇게 나오죠. 법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도 거주 이전의 자유 주체는 되죠. 과밀 억제고 헌역. 그러니까 대도시죠.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을 못하게 한다, 부동산 구입을 못하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 그래도 사람 많이 살고 그러면 법인보다는 주거지로서 많은 사람의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그런 법인에게는 조금 중과세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반하지는 않습니다. 침해한다? 아니죠. 사업용 부동산 건축물의 신축, 이를 취득세 중과세 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분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무부 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출국을 금지. 출국 금지. 여기다 불복 절차도 다 마련돼 있어요. 불복 절차도 마련돼 있고 마련이 돼 있고 또 출국을 금지하는 데서 가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국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다음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니까 자, 일단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출국의 자유에 관련은 있는데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관련은 되는데 관련은 있는데 침해는 아니다. 이걸 뭐란다? 제한은 되는데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잖아요. 자, 세 번째, 지방병무청자로 하여금 병역준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 여행 허가를 하도록 한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 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 역에 단기 국외 여행 허가를 27째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왜? 군대 가고 가라. 그다음에 허가 받고 가라. 이거죠. 만약에 병역 이탈 목적으로 나갔다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0조 1항 본문에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 의무를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43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건 뭐예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그래요. 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거. 수용 대상 토지 돈을 먼저 줘요. 그러면 토지 인도를 해야죠. 근데 토지 인도를 안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아니죠. 자, 분명히 그러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필요라는 사업을 위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인의 이익보다는 충분히 더 큰 공익이고 이 정도는 또 대가를 줬기 때문에 자, 이거 의무를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는 거 또 불복조차 다 마련돼 있어요. 불복 또는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판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거 좀 어쩔 수 없어요. 좀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 내용적으로 많이 없는데요. 일단 판례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 최신 판례들만 해갖고 묶어놓은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문제들이 보면 2020년 이후의 문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최신 판례 한 5년치는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아니 5년치만 딸랑 보라는 건 아닌데 5년치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셔라. 자, 그럼 오늘도 월요일이었습니다. 28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스타트했으니까 일주일 쭉